안녕하세요. 경희보건한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궁 성근증 케이스를 통해서 과다출혈을 조절하는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의 분들에게 성근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궁 적출을 권유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적출이 부담스러우면 미레나나 클레라 같은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것이 그 다음 순서죠. 성근증은 병변 부위가 근종과는 달리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자궁 근육층에 산발적으로 침투를 해 있어서 부분적으로 절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면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냥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근종은 경계가 뚜렷해서 부분 절제를 하는데 유리한 형태입니다. 물론 깔끔하게 제거를 한다고 해도 재발률이 40%가 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가운데에 있는 성근증의 그림을 보시면 그렇지 않죠. 자궁 내막의 선 조직이 근층 내로 파고 들어가서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데다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실제 성근증이 덩어리 형태로 몰려 있는 성근종의 경우에도 정상 근육층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절제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궁을 없애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근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출혈 과다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근증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설명드렸고요. 다시 케이스로 돌아가 볼게요. 이분은 30대 후반에 두 아이를 출산하고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지만 셋째를 가져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니 출산 직후는 아니었고 한 2년 전쯤부터 월경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오히려 월경량이 줄어드는 경향이었는데 갑자기 그 시점부터는 월경량이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급기야 근무 중에 온몸에 저림과 함께 실신을 할 정도로 월경량이 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찍고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의뢰를 받으면서 성근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보면 듣게 될 이야기는 대략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가서, 혹시 셋째 준비에 대한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저희의 여러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떠오르시겠죠? 왜 2년 전쯤이었을까? 그리고 그때의 전후로 몸과 마음은 어땠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증상을 체크한 후에는 당연히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죠. 한 3년 전부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은 저녁에 과식을 하고 출산으로도 늘지 않던 체중이 4kg가 늘었습니다. 평소에 잠을 많이 자는 편이기는 했지만 9시간에서 10시간씩 잠을 자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잠을 자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체력이 버텨져서 지금까지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더군요. 월경 기간 동안 한두 시간 사이에 오버나이트 패드를 가득 채울 만큼의 출혈이 있고 나면 온몸의 기운이 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빈혈 수치는 검사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검사를 또 해보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보통 환자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월경 기간을 그렇게 좀비처럼 버티고 나면 그래도 다른 날 많이 먹고 많이 자서 나머지 날들이 버텨졌으니 뭐 그리 힘들지는 않았으나, 셋째 계획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아서 무슨 조치라도 취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몸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냉증보다는 열증이 상대적으로 심했습니다.
여성 질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몸이 차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야 들은 말이지만 이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처방을 복용을 했었을 때 많이 불편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열은 상부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추정해보건대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월경과다 이전에는 체력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뒤처져 본 적이 드물고 밤샘이나 업무 추진 능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출산 후로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3년 전의 일은 그 한계치를 넘었나 봅니다. 평소보다 더위를 더 많이 타게 되고 대변은 무르게 보는 빈도가 잦았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쉽게 불안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시작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의 열감은 상체로 가짜열, 즉 허열이 뜨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위도 쉽게 타는 것 같지만 하체나 하복부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냉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입의 냉증을 전형적인 냉증이라고 판단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탈이 납니다. 위에서 본인이 말해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분들은 상하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처방은 열을 끄거나 냉증을 없애는 것보다는 순환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계열을 선택했습니다. 이분은 증상의 정도나 기간에 비해 치료 반응이 너무 빨라서 한 달 치료 후 월경량이 출산 후에 월경 상태처럼 줄었고 2달 치료 후에는 하루 오버나이트 8개 이상이었던 월경량이 대형 패드 4개로 줄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이 정도 생리면 평생 해도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지는 게 잠을 좀 덜 자도 살 수 있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근육통이나 저림 증상은 덜해졌고 컨디션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분의 성근증 사이즈가 달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1cm 내외의 변화라 사이즈가 줄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확연한 변화가 생긴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치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몸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월경 과다가 발생한 것도 그 때문이었으므로 치료의 대상도 선근증 자체에 국한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를 한 것이었고 결과물 역시 더 상위의 조건이 조절이 되니 선근증 증상이 조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처방에는 흔히 말하는 어혈을 없애거나 지혈제를 사용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월경량은 조절되었으니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겠죠. 증상은 출혈 과다를 동반한 피로감, 저림이니 당연히 출혈 과다를 유발하는 선근증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결국 치료 방식은 그 자궁을 없애느냐 아니면 생리를 덜하게 하느냐에서 고민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큰 시각으로 그 사람의 몸과 환경 변화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부분을 교정을 해야 할지 판단해서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선근증 케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원인에 대한 평가도 명료한 케이스여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